자, 지난 목요일날 하이닉스 급락 출발, 마이너스 10%로 출발을 했죠. 그 사태를 주린이 눈높이에 맞게 짧고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목요일날 시초가가 82,400원이 나왔는데 82,400원은 수요일날 종가 대비 마이너스 10% 빠진 가격이었어요. 근데 목요일날 한국 증시의 시작 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조정이 됐죠. 9시에서 10시로. 수능 시험일 때문에 대입 시험이 무슨 시험이든지 간에 대입 때문에 증시의 출발 시간을, 시작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루는 나라는 아시아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8개국 중에 유일하게 대입시험일에 증시 시작 시간을 1시간 미루는 나라입니다. 1시간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하이닉스 시초가가 마이너스 10%가 떴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살짝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이닉스라는 주식을 10만 주를 팔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0만 주를 팔아야 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편의를 위해서 매도 1호가, 매수 1호가, 한 호가씩만 그려놨는데 10만 주를 팔아야 되면 82,400원에 5만 주 매수가 들어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82,400원에 5만 주는 팔 수 있죠. 그리고 82,300원에 또 5만 주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5만 주, 82,300원입니다. 아, 글씨 너무 못 쓰네요. 그러면 82,400원, 82,300원에 10만 주 다 팔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내가 팔고 나서 주가가 내려갔다. 그러면 나는 뭐죠? 난 잘 판 거죠. 시장이 하락할 거를 나는 생각하고 여기다 팔았단 말이에요. 82,400원에 팔고 82,3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어떡해? 내가 10만 주를 여기다 던져가지고 82,400원, 82,300원에 다 팔았는데 그게 저점이었어. 쭉 올라가는 거야. 아침에 저점 찍고 쭉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그러는 거죠. 야, 너 똑바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10만 주면은 10만 주면은 한 틱이 100원이잖아요. 82,400원, 500원, 600원 이렇게 100원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0만 주 곱하기 100원만 해도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200원이면 2000만 원이에요. 300원이면 3000만 원이에요. 만약에 82,600원, 700원만 가도 야, 너가 제대로 못 팔아갖고 내가 30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너가 제대로 못 팔아서 내가 손실봤다.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트레이더한테 이제 그러는 거죠. 너 때문에 3000만 원 손실봤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를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10만 주를 던져도 나눠서 파는 겁니다. 그때 당시 주문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시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10시에 한 방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나왔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줘요. 9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팔자. 이제 시간을 나눠서 파는 겁니다. 자, 9시에 몇 주 팔까? 9시부터 10시면은 분으로 하면 60분이죠. 예를 들어서 1분에 주문 한 번씩 낸다고 하면은 10만 주를 60으로 나누는 겁니다. 10만 주를. 그러면 약 1666주. 맞나요? 1분에 1666주 정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짜투리는 마지막에 팔고, 10시에 팔고, 9시에 1666주, 9시 1분에 1666주, 9시 3분에 1666주, 이렇게 계속 팔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시부터 10시까지 장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장이 안 열렸어. 이날은 목요일날은. 왜냐하면 10시로 개장 시간이 미뤄졌기 때문에 안 열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알고리즘이 이거를 쌓아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결이 9시 1분에 체결돼야 된 주문 내서 체결시킬 건데 체결이 안 된 거는 마지막에 모아서 한꺼번에 내자. 1666 1번 9시 1분 거 1666주 2번 1666주 3번
1666주 이게 쭉쭉쭉쭉쭉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60개가 이제 모인 거예요. 60개가 모여서 마지막은 이제 뭐 예를 들어 1, 6, 6, 7이다. 그래야 10만 주가 맞으니까 만약에 요러면 요거가 이 1번부터 60번까지 이 60개의 작은 주문들이 한꺼번에 10시에 나간 겁니다. 한꺼번에. 왜? 이거 체결 다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거라서 이 파라미터 세팅마다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쉽게 이해를 해보면 1번 주문 있잖아요. 조그만 1번 슬라이스가 뭐죠? 조각이죠. 첫 번째 조각이 체결 안 되면 이쪽을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라스트 슬라이스에 얼마를 몇 주를 내야 되는지를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체결 안 된 거 얘한테 보내고 얘도 얘한테 보내고 얘도 얘한테 보내고 쭉쭉쭉쭉 다 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막판에 내가 할 일이 엄청 많다. 66개의 1666주짜리 주문을 66개를 한 번에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시에 나왔다. 한 번에 다 던졌다. 왜냐하면 이 주문은 9시부터 10시까지 팔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TWAP이라 그래요. TWAP. Time Weighted Average Price. 시간 가중이라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여기를 이제 V라 그래서 Volume이라 그러죠. Volume. 거래량 가중이라고 하는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거래량 가중.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의 거래량이 어떻게 되나 보면요. 일중 거래량을 여기다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9시고 여기가 15시 30분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2차원 그래프는 X축하고 Y축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통 9시부터 요 9시 동시효과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고 보통은요 요렇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요렇게 거래량이.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우리는 매 1분마다 1666주를 거래한다고 했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요 볼륨 커브라 그러거든요. 요거를 볼륨 커브라 그래요. 그리고 요 볼륨 커브를 여러 개 모으면 볼륨 프로파일이 되고 이 볼륨 프로파일을 따라서 주문을 내게 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그러면 여기 때 많이 내고 거래량이 좀 없을 때 조금 내고 많을 때 다시 많아지고. 보통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이거를 Vwap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10만 주 팔아야 되는데 82,400원, 82,300원에 10만 주 다 팔아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이제 트레이더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부터 9시부터 자, 이건 우리는 이 10시까지였죠. 자, 여기 10시가 있다고 칩시다. 10시까지 중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 가중했을 때 최소한 나는 여기서 안 팔고 여기서는 다 못 팔았어도 요 중간은 갔다.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아까는 제가 요 위치에다가 거래량과 시간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지금은 여기 타임, 시간과 가격의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입니다. 여기가 9시, 그리고 여기가 15시 30분이라고 했을 때 요 10시까지 주문이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위로 오를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나눠 판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중간이라도 가기 때문에 나눠 판다. 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제일 높게 팔아줘. 이런 걸 원하는 펀드 매니저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자 9시에서 10시까지 평균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 대비 어느 정도는 맞춰줘. 82,400원이 시가였고 예를 들어서 85,000원이 10시 가격에다 쭉 올랐어. 그러면 뭐 한 83,500원이나 83,800원이나 그 정도에 팔았으면은 오케이. 대부분의 외국계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트레이더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큰 펀드라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감은 있겠죠. 만약에 거대한 악재가 터졌어. 그러면 아 오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구나. 그럼 초반에 9시에 조금 더 많이 팔자. 그래서 동시효과에 조금 더 많이 팔자. 처음에 1666주가 아니라 한 3666주 이렇게 좀 팔자. 처음에는 좀 많이 팔다가 그 다음에 좀 천천히 팔기 시작하자. 왜냐하면 주가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오전에 많이 팔자라는 판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 가중으로 또는 볼륨 가중으로 거래량 가중으로 나오는 거래들은 뭘로 잡힌다? 프로그램 매매로 잡힌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으면은 여러분은 똑똑한 주린이십니다. 자, 근데 이제 지난 목요일 날은 10시에 이거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외국계 증권사 한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열렸으니까 아까 요게 계속 쌓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쌓인 거를 마지막에 그냥 통으로 다 주문을 내버렸다. 이거는 이 해당 알고리즘을 제공한 외국계 증권사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객이 직접 HTS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외국계 고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들의 알고리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정을 안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증시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바뀌는 거는 특히 또 SAT라 그러는데 이제 그 영어로는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 때문에 증시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바뀌는 거 한국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세팅을 안 바꿔놓은 겁니다. 시간을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거를 그대로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10시에 팔아버린 건데 사실 이거는 이 일렉트로닉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옮겨놨어야 되는 거고 시작 시간을 자동으로 1시간을 옮겨놓거나 만약에 고객이 10시에서 9시에 시작해서 10시로 팔라고 주문을 냈으면 이거 그냥 매핑을 통해서 저희가 매핑이라 그러거든요. MAPPING 매핑을 통해서 9시는 10시로 10시는 11시로 이렇게 1시간을 미룰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1분에 한 번씩만 주문을 내도 66개의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아마 1분보다 더 작은 인터벌로 뭐 매 30초 아니면 매 15초 이렇게도 주문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체결이 안 되는 게 점점점 쌓이잖아요. 점점점. 그러면 막 알람이 울리고 난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트레이딩 룸에서. 이거 왜 다 체결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관리자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거 한국 무슨 일이야? 야, 하이닉스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게 이루어졌나? 그 해당 알고리즘을 사용한 그 바이사이드 헤지펀드나 누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해당 증권사에서 이루어졌나? 왜냐하면 10만 주를 해도 딱 10만 주만 돼도 1,000원만 더 낮게 팔아도 얼마죠? 1,000원만 더 낮게 팔아도 1억이죠. 그럼 고객한테 1억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자기네가 시간을 안 바꿔서 더 낮게 그냥 확 낮게 팔았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티어1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간 투자은행들은 이런 시작 증시의 변화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가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체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오토로 자동으로 수정해야 될 것이냐, 알고리즘이, 아니면 사람이 개입해야 될 것이냐, 사람이 개입할 때 어느 선까지 얼럿을 어느 선까지 알람을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사람이 디자인하고 만들어 놔야 되는 영역이 일렉트로닉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데는 이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컨트롤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그 수학능력 시험이나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체결이 만약에 여러 개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알람이 울리고 이메일이 가고 전화를 해야 되고. 자, 하이닉스 시초가
자,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하이닉스 급락 사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